자, 그럼 이제 38페이지 7번에서 의사의 과실, OX, 가번, 인턴이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를 이송 도중에 환자에 대한 엠브베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고, 이게 좀 어떤 환자냐면 익수 환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익수 환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인턴은 아직은 이제 실무 경험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 지시 휴대폰 통화하면서 이제 그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브베깅이라는 것은 이제 호흡을 시키는 건데 튜브 형태로 돼가지고 이제 산소통에 산소를 이제 여기다 호흡을 시키는 거적인데, 문제는 산소통에 산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호흡이 안 되니까 폐가 부어서 폐 부종인데요, 죽습니다. 이때 이 인턴에게 엄성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례가 이제 이런 판결을 내렸던 이유는 이제 산소통에 산소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대에서 산소통에 산소 잔량 체크하는 방법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건 의대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앰뷸런스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실수한 것이지 인턴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익수 환자 엠브베깅 무죄 사건이라고 합니다. 과실 인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4번 대학병원의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 외래 의사가 우리 병원에 와서 이제 수술할 때가 있어요. 외래 다른 병원에서 이제 외래 의사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이 의대 거기 어떤 이제 전문의 이런 그쪽에서도 그런 분이 이제 자기 학생들 데려가서 뭐 이제 하고 그럴 때, 그러면 그 사람도 전문가인데 이 병원의 대학과장이 꼭 가서 그걸 수술 잘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 없다. 그래서 감독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맞고요. 다음은 메스 조각 무죄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척추 디스크 수술하다가 메스라는 것이 이제 수술용 칼이고 섬세해야 되니까 되게 얇아요. 잘 부러진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취죄를 놓고 수술하고 있었겠죠. 메스 끝이 좀 부러졌는데, 근데 이제 부러진 거 알았어요. 근데 이제 척추라는 신경이 지나가는 그 부위를 함부로 이렇게 들춰내다가는 신경훼손되면 그 이하는 마비가 됩니다. 또 마취 시간은 끝나가서 이제 쇼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위치, 메스 조각이 있을 만한 위치를 갖다 체크한 다음에 나중에 일단 이제 봉합하고 나서 왜냐면 마취가 풀려가니까 쇼크 일어날까봐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그때 이제 의사는 엄성과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죄가 됩니다. 메스 조각 무죄 사건. 4번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을 받아 수술했고, 요게 이제 고관절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고요. 고관절이라는 것은 나이 들면 많이 이제 여기 문제가 생기는데, 허벅지 뼈, 대퇴부 거기랑 이제 골반뼈가 만나는데 거기가 이제 많은 마찰이 일어나니까 거기 연골 이런 게 훼손되면서 염증이나 이런 등등 되게 아프다 이게.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허벅지에 그 대동맥이 또 흐르고 있어요. 이게 당연히 수술하면서 이제 훼손이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그 대동맥, 동맥 이게 훼손되면은 과다출혈이 100%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수혈과 함께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호와의 증인은 또 수혈을 거부하는 교리가 있어요.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구약이라는 부분에서 모세오경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생명이 근원되는 피째 먹지 마라라는 표현도 나오고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마라. 그래서 그 성경 문화권에서는 이제 낙지나 이런 거를 먹지 않습니다. 비늘 없는 생선. 또 이제 발굽이 없는 그 뭐 동물 먹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여튼간에 그 피를 먹지 말라서 우리는 선지도 먹잖아요. 근데 이 수혈을 갖다 그것 때문에 이제 거부하는 교리가 생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좀 너무 물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게 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수혈을 거부하고 수술한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는 못한다 이거. 당신 죽습니다. 다 돌려보냈어요. 너무 아파. 그래서 그 한 병원에 가서 각서를 쓴 거야.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지금 수혈은 안 하지만 잘못돼도 절대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수술하다 끝내 돌아가십니다. 그때 의사는 어떻게 되느냐? 환자의 어떤 자기결정권,
그 사람의 또 종교적인 그런 신념 이것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한 거라면은 또 환자의 의사의 양심에 입각해서 그때는 이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고 맞습니다. 요하의 증인 수혈 거부 사건 또 하나 있죠. 여기서는 이제 각서 때문에 또 이제 환자의 자기결정권 이걸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의사 양심에 따라 했을 때는 이제 의사는 무죄가 됐던 사건이고,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는 부모님이 어린 딸이 수혈이 필요한데 우리 딸은 이제 그 수혈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살리겠다라고 했다가 죽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부모의 지책이 또 우리 좀 이따 나옵니다. 무슨 죄가 되냐면요. 수혈 거부한 부모는 부작위 살인일까요? 유기치사일까요? 유기치사예요. 부작위 살인이 안 된 이유는 살인고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종교적인 확신 때문에 기도로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죽어도 할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돌보지 않은 수혈을 거부한 그 부분을 유기로 해서 치사, 과실로 죽겠다, 유기치사가 됐던 겁니다. 그거랑 이제 구별하세요. 고의는 참 죄명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 고의에 따라 죄명이 확확 바뀌죠. 다음에 8번. 간호사, 과실, OX, 가번, 야간 당직 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심장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근육이 썩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심근경색은. 심장에도 그 동맥이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심장 자체도 이 혈액이 또 흘러가야 되고 심장 근육에도 피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히면은 초기에는 그게 협심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게 심해지면 아예 막혀버리면 그 심장 근육이 죽어가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어? 심장이 멈추죠. 그게 심장마비고. 심근경색은 굉장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그걸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그럼 의사는 이런 심근경색 환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네요. 또 보고하는 당직 간호사는 정말 잘못한 것이고요. 환자 죽었을 때 당직 간호사에게 음성과실이 인정된다. 맞고 의사는 무죄입니다. 의사는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번 간호사가 수술 직후에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이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 징후, 활력 징후를 사실 병원에서는 바이탈 사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산소, 포화도, 또 이제 그 맥박, 혈압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그거를 지시에 따지지 않았다. 간호사 잘못했네요. 그랬을 때 위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가 된다. 맞습니다. 다번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 인계받지 않았으니까 어떤 이제 그런 환자가 있는 줄 모르고 있겠네요. 여기는 회복실입니다. 회복실은 수술을 마치고 나서 잠깐 경과를 지켜보는데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병원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술도 하셨고 회복실은 보통 이제 커튼으로 보통 이렇게 딱딱 가려져 있죠. 인계받지 않으면 환자가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이제 인계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르고 돌보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무죄가 되겠죠. 그래서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무죄가 됐다는 얘기고요. 라본은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신생아가 출생 후 10일이 지나도록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잦은 설사.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보내야죠. 근데 그걸 안 보내고 거기서 계속 이제 왜냐면 산후조리원에서는 돈 때문이에요. 거기 있을수록 이제 돈이 이제 수익이 창출되니까 그랬다가 이제 잘못돼서 죽었어요, 애가. 그랬을 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지지한다? 미친 얘기죠. 업무상과실치사 됩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산후조리원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되게 특이한 거죠. 다음에 마번 정신병원의 관리자는 근데 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왜 흑인 분들이나 백인 분들이 체격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또 골반도 막 크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출산이 좀 더 좀 용이하대요, 유리하대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힘들고. 마번. 그래서 그 얘기 듣고도 놀랐는데 우리는 이제 왜 출산하고 나면은 괜히 따뜻한 곳에서 몸조리하게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뭐야 독일 여자들은 이제 독일 사람들이 원래 게르만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게라르라는 단어하고 만이라는 단어 합친 거야. 영어로 하면 맨이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 또는 전사라는 뜻이고 게라르가 이제 게릴라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된 라틴어 계열이거든. 전쟁이야. 전사야 전사. 게르만 뜻이 원래. 그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제 저머니 이렇게 된 거고 저머니 된 거고. 그러니까 애들이 실제 독일 애들 보면 골격이 커요. 기질이 좀 아주 터프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거 보고도 놀랐는데 독일 여성이 출산한 다음에 딱 샤워하고 와서 이제 맥주 먹는 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달라요. 그러니까 인종 차이가 있더라고 이게. 이종격 투기 같은 거 보더라도 보면 이제 지금 거의 그 흑인들 계열이 혼혈이나 흑인 분들이 이제 그 챔피언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탄성도 되게 좋고 되게 좀 운동 능력이라는 게 좀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주로 요런 건 잘하지 이제 양궁 이런 거 원래 우리가 활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도 그런 데 좀 능하고 사격 쏘는 거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탱커 계열보다는 원딜 어떤 롤이라는 게임으로도 하면 원거리 딜러 이런 쪽에 아주 특화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번은 정신병원에서는 폐쇄병동이면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자가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우울증 이런 거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아주 심한 정신병자들은 범죄 사고 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발생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창문 같은 경우도 그 투신 못하게 보호 철망 이런 걸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그렇지 않았다가 투신해서 죽었을 때 그때 이제 거기 이제 관리자 이런 사람이 처벌된 사례예요. 네. 이거랑 비교 판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교 판례는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건데 이 사건과 다르게 이건 아예 보호 철망을 안 한 거고 만약 여자 정신병 환자가 남자 간호사가 있고 그러는데 남자 간호사인데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가서 감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또 인권 침해 우려가 있죠. 자, 근데 그 비교 판례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환자분이 화장실 들어가니까 남자 간호사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 여자 정신병 환자분께서 왜 커튼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레페를 만들어요, 줄. 레페는 뭐지, 군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왜 줄 타고 내려오고 막 이런 거 훈련하는 거 본 적 있죠? 그거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죽은 거야. 그때 남자 간호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일단 유죄 무죄 중에 무죄. 그거는 이제 여자 화장실 따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딱 이거랑 좀 비교되죠. 근데 보호 철망 안 한 거는 이제 이건 시설 자체 관리를 안 한 거고. 예. 이제 나오면 틀리지 않겠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여자 화장실. 그다음에 9번 공사업자의 주요 의무 OX 가번 현장 소장이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전담했고 이 사람이 다 책임졌구나 다 맡아오고 있구나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그럴 때 사장이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요 의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기 어렵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큰 건설사 같으면 전국에 좀 현장이 좀 널려져 있는데 그걸 다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 얘기는 과실이 없다. 무죄다. 이런 얘기죠. 나번은 공사 감리자는 감독자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감독하는 사람이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 업무를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미 여기서 과실이 나왔네요. 건축물 붕괴 사상 업무상 과실치상의 주책을 면할 수가 없더라. 당연한 얘기고 아까 도급인 수급인 얘기했는데 그 현장에서 어떤 감독이나 그런 이제 그것은 도급인이 한다, 수급인이 한다. 수급인 공사를 맡아 하는 사람이. 그래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더라도
이건 시켰구나 도급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 틀렸습니다. 법령에서 그럴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는 책임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했더라도 거기에 비출이야. 거기. 얘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책임져. 원칙은 책임 없어. 단 법령에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도급인도 과실 책임이 있다라는 거. 없다. 틀렸습니다. 아파트 건설사가 있고 타워 크레인을 옆에 쌓아서 올라가는데요. 타워 크레인은 뭐 이제 왜 노란색 보통 그 기계처럼 그 구조물처럼 되어 가지고 무거운 물건 이렇게 옮기는 타워 크레인을 만들어 올라가는 타워 크레인 제작 업체 또는 제작 회사가 있고 아파트 건설사가 있을 때 타워 크레인을 만들어 올라가다 인부가 떨어져서 추락사 있을 때는 누가 과실이 있는 걸까? 아파트 건설사 아니면 타워 크레인 제작사. 그 얘기입니다. 다음 10번. 공사업자 갑은 갑이 사업 당시 공사 현장 감독자이긴 했으나 해당 공사의 발주자는 공사를 갖다 이제 뭐 주문한다 이런 뜻이죠. 하라고 시키는 것에 의하여 현장 감독에게 임명된 것이 아니고 또 건설법상 요구되는 현장 건설 기술자의 자격도 없었다면은 무자격자네. 그랬을 때 그 감독 부주의에다가 사고 났어 근로자 다쳤다 했을 때 갑에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무자격자는 그러니까 이 무자격자가 그 공사 감독 이런 거 하다가 사고 났을 때도 무죄다. 그럼 이제 무자격자는 더 유리하겠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러면 형평이 안 맞지. 그래서 이거는 과실 책임 물을 수 있고 요거랑 비슷한 판례 하나 더 추가. 유사 판례는 자, 자동차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사고 내서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또 형법상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했다. 그때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이제 형량을 갖게 되는데 면허 없는 사람이 했을 때는 과실치사로 형량을 줄이면은 형평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래서 무면허도 업무상 그걸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면허가 더 유리했잖아. 똑같은 논리예요. 나번은 지하철에서 공사구간 현장 업무 담당자인 갑이 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쪽으로 돌출된 강철빈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선명까지 배치했는데 피해자가 횡단보도 건너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업무상 과실자가 성립한다. 틀렸는데 라바콘 무죄 사건이라고 제가 부르는 건데 스토리를 알면 쉬워요. 지하철 공사 현장에 보면 여러 구조물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철빔 이런 거. 그것도 이제 눈에 확 띄게 라바콘이라는 주황색으로 된 이런 형태. 거기다 흰색이 이렇게 줄이 가 있고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야. 주차 금지하라고도 세워놓기도 하고 그죠. 이거를 강철빔에 딱 씌워놓은 거야. 눈에 확 띄라고. 신호수까지 있어서 우회하라고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한 중학생이 만화책 보고 가다가 신호 바뀌니까 보지도 않고 뛰어가다가 부딪혀버린 거야 이거. 이때는 이제 그 공사 현장 관련된 사람이 무죄가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 학생이 좀 잘못한 거죠. 그냥 앞도 안 보고 뛰어갔다. 그것도 도로에서 차에 쳐 죽을 수도 있고요. 아까도 봤지만 저는 사주 경기 한다고 그랬죠. 이제 무죄 됩니다. 라바콘 무죄 사건. 다번은 철판 수백 장. 이것도 거의 1톤이 넘는 지금 이게 수백 장이다 보니까 철판이 1톤이 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참 어이가 없는 게 트럭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적재함 쪽에 철판이 좀 1톤이 넘는 이런 무게면은 아주 이게 견고하게 이거를 고정시켜야 되는데 읽어보면 폴리에스터 끈이라는 게 폴리에스터. 이게 뭐냐면 섬유예요. 옷재료. 폴리에스터. 옷의 재료예요. 톤이 넘는 걸 갖다 몇 톤이 나가는 걸 갖다 섬유 끈으로 이렇게 묶었다.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예상되죠. 뭐 내리막길 같은 데 가서 이게 이제 끊어지고 철판 수백 장의 운전자를 쓸고 지나갑니다. 분해가 돼 버리죠.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를 그렇게 묶어서 보낸 그 사람한테는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겠죠. 친동생이 한번 그 끔찍한 이제 사망 장면을 보고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동생도 이제 현대 쪽에서 아버지 따라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로 저희 집안 아버지나 동생이나 아스팔트 도로 까는 데 있죠. 그런 이제 일을 주로 했고, 근데 이제 그 조선소 쪽에서 일하다가 본 건데, 왜 쇠철판을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막 이렇게 말아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이제 쇠 이런 거로 견고하게 묶었는데, 이게 어쩌다 끊어진 거야.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이게 펴지면서 그대로 절단. 이제 바로 죽진 않았다고 하더라고. 상처 남아가지고 움직이고. 그걸 동생이 보고 와서 굉장히 좀 보기에 끔찍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우, 상상만 해도. 그래서 공사 현장 이런 데가 좀 위험 요소가 많죠. 근데 이건 더해요. 아예 분해를 해버렸어요. 수백 장이 쓸고 나갔으니. 당연히 이건 이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고, 업무상 과실치사. 다음에 11번 과실 인정 여부 OX. 가번은 이것도 총론에서도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가번, 나번, 다번 아까 미리 설명드린 거고. 왜 아까 과실에서 내가 딱 하나 기억하라면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 예견 가능성.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 못한. 근데 예상이 좀 힘든, 불가능한 이런 것은 이제 그 무죄가 과실이 아니라 무죄가 된다 그랬죠. 학교 선생님, 교사분이 잘못한 학생을 갖다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린다고 때리면서 이제 들었다 치겠지. 근데 그 좀 멀리 떨어진 학생이 그 맞는 모습을 보려고 그냥 거북이처럼 목을 쭉 뺀 거야. 눈 찔려서 실명됐어요. 이것도 이제 도저히 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무죄가 됐던 겁니다. 나번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학교 교실 청소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유리창도 좀 닦아봤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중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유리창 위험하니까 바깥에 나가지 말고 안쪽만 닦으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고소공포증이 좀 남자보다는 좀 적어요. 확률적으로. 희한하게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거로도 많이 경험했냐면, 우리 남경분들 놀이기구 타는 거 굉장히 좀 즐겨 합니까? 놀이기구 막. 우리 린니는 여긴 좀 남성성이 강하니까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성교제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놀이공원 끌려가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소가 도서장 끌려가듯이. 그래서 이제 저도 고향이 경기도 과천이다 보니까 저는 대공원을 가지 서울랜드를 안 가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렸을 때는 재밌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부터 이상하게 이게 싫더라고. 바이킹 타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전한데 만약에 관리자의 부주의로 이게 안전바나 이런 게 좀 잘못돼 있다면 추락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성을 이제 자각한 거야. 안 해요. 그래서 왜 씨발 내가 내 돈 내고 이렇게 자학을 하냐, 자격들을. 또 위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하는데, 이성교제하다 보면 여자분이 자꾸 그런 데 가자고 꼬시는 거야. 그래서 별 핑계로 저는 안 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속으로 좋됐다 이거. 아 씨발 오늘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거. 근데 그 중에서도 서울랜드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게 뭐냐면요, 스카이엑스 뭐 비슷한 이름이 뭐가 있어요. 이게 한 수십 미터가 넘어요. 거기를 이제 침낭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두 명이 밧줄에서 쭉 견인대 올라갑니다.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걸 딱 풀러가지고 수직 낙하한 다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상상해 봤어요. 저 높이에서 줄 높이가 잘못돼서 그대로 땅에 부딪힌다면 이거는 곧 원자나 분자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타자고 제안을 하더라고. 그래서 난 이제 또 이제 좀 쫄보로 보일까봐 그래 타는데 이거 참 이게 일단 사진이나 뭐 영상 나오면 참 멋있을 것 같다. 내가 찍어줄 테니까 혼자 타라고. 근데 구태여 같이 타자고 계속 우기더라고. 헤어졌어요. 잘했죠.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노리고 온 암살자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여자분들이 의학적으로 왜 남자보다도 그런 그런 걸 더 좋아할까 했더니 의학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전정기관이라고 있죠. 표현 감각을 유지하는. 이게 남자가 더 예민하고요. 여자분들이 좀 더 이게 덜 예민해서 이 떨어질 때 어떤 이제 그 충격감 이것이 남자보다 적답니다. 그래서 이제 쾌감으로 느끼는데 우리는 고통으로 느끼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근데 여기는 실도 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전정기가 발달한 또 운동선수 출신 아닙니까? 킥복싱에 주짓수에 검도에 거의 그 워리어죠, 전사. 예. 우리 카페 여전사 중에 한 분인데 여기서는 내가 볼 때 글쎄요 1대1 맞짱 떠서 이긴다는 보장들은 남경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도 질 것 같아요. 옛날에 체력 좋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늙어서 싸우기 전에 바로 탑칠 거예요. 자, 근데 이 나번 얘기하다 그랬는데 역시 그 여중생이 고소공포증이 없는지 밖에 나가서 닦다가 추락사입니다. 그때 선생은 아까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유죄, 무죄 중에 무죄로. 과실사가 된다? 틀렸습니다. 답은 아까 찜질방 발환실 얘기했으니까 그때 그런 특이한 경우를 술 먹고 만취돼서 들어올 걸 예견해서 감독할 의무는 없다. 그 얘기는 무죄란 얘기죠. 그래서 업무상과실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찜질방 발환실 무죄 사건. 12번 과실 OX 가번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있던 소위 회장. 아니 뭐 여러 회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사실 부자잖아요. 부자고 호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을 텐데 일일이 다 가섭할까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추상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는 말은 나오죠. 그건 뭐냐면 아까 건설사 사장은 각 현장에 대해서 구체적 직접적 주임은 없다 그랬지. 구체적이 반대말이 뭐야? 추상적이야. 근데 추상적 주임은 뭐냐면 그 전문가를 배치하면 돼. 만약에 호텔에서도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 쪽에 그 전문가를 배치해야 되거든. 그런 걸 하는 거야. 그 정도는 있는데 이런 얘기야. 제가 직접 감독 의무도 없고 우리가 소방이 잘 돼 있는지 일반인이 압니까? 전문가 아닌 사람이 잘 몰라요, 우리는. 이제 호텔에 화재가 났거든. 그때 그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임은 없다. 맞습니다. 추상적 의무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나번 나왔네. 아까 얘기했던 거. 골프공을 이제 뒤로 퍼날려서 캐디 눈탱이 밤탱이 됐을 때 과실상 됐죠. 그 얘기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골프를 배우다 말았거든요. 그때 이제 광주에서 강의할 때 대학교 중에서 골프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광주에서 강의할 때 굉장히 좀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 과천에서도 이제 그 헬스클럽에서 PT도 받고 그 사람이 또 복싱 베이스라 복싱도 같이 또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광주 강의 끝나면은 거기 또 이제 그 권투 체육관을 운영하는 그 친구를 둔 제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하고 거기서 또 그 골프학과 학생이 또 골프도 이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근데 필드는 안 나갔습니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차라리 뭐 복싱이나 샌드백 때리고 막 이제 킥복싱이나 이런 게 더 재밌지.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여튼간에 그때 이제 제 고향 친구 중에 골프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팔이 나온 다음에 아니 골프를 치다가 공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날아가서 캐디 눈탱이 밤탱이 되는 것은 너무 좀 특이하고 그래서 얘기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닐까 저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골프 코치한테 물어보니 흔하답니다. 초짜들이 하는 실수 중에. 그래서 그 대법관님들도 골프 많이 쳐봤겠죠? 다 경험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뭐 위험한 상황 많이 봤다 오더라고. 골프채를 갖다가 이제 잘못해서 그 돌멩이를 쳐가지고 이 채가 부러져서 날아가지고 단 사람 몸에 꽂히는 것도 봤고 그랬대요. 그래서 골프도 좀 위험성이 좀 있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번도 이건 골프공 눈탱이 바탱이 그때는 이제 과실상이 된다는 것은 맞았고요. 다번은 자 이것도 총론 얘기인데 총론에서 이제 지금 요 강의 듣는 사람들은 이제 원래는 이제 총론도 이제 그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범죄의 동기와 고의하고 범죄의 동기가 다른데
요거를 한 검사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판례가 좀 이상하게 났어요. 고의는 객관적 구성 요소를 인식하고 할 의지가 있을 때고, 범죄 동기는 그런 행동을 도대체 왜 했을까?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지금? 책을 보고 있죠? 근데 목적 또는 이제 동기, 왜 합니까? 경찰 되려고. 먼저 피랍부터 해야 되니까. 다른 차원이잖아. 안다는 것하고 왜 하는지는 다른 거예요. 구별할 수 있죠? 근데 안수기도 사건이라고 그래서, 안수기도는 이제 주로 기도원 이런 데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병의 원인을 좀 잘 모를 때 그거를 이제 종교계에서, 일정 종교에서 이제 마귀가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퇴마의식 비슷하게 이제 안수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타격도 가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으로 사망했을 때, 피해자 또는 환자가 사망했을 때, 남자가 사망했을 때는 폭행치사로 갔습니다. 이건 잘 죄명을 잡았어요. 자, 귀신 쫓는다는 것은 범죄의 동기고요. 때리는 건 알고 있죠. 때리는 의지도 있고요. 그래서 폭행 고의로 했다가 죽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심하게 때리다 뭐 이게 좀 죽었다. 폭행치사. 이 사건에서는 목사하고 그다음에 다른 신도들이 같이 팬 거야. 그래서 폭행치사의 공동전범까지 같이 한 고가지 됐는데 그거는 안 묻더라고. 이제 요거 되고. 근데 희한하게 여자 노인하고 여자아이가 죽었을 때, 여자 노인 여자아이, 공통적인 여자죠. 이때 검사가 중과실치사로 기소를 했어요. 중과실치사라는 얘기는 폭행 고의가 없다는 얘기죠. 큰 실수일 뿐이다라는 거죠. 잘못된 기소예요. 범죄의 동기랑 좀 고의를 헷갈려하고 있어요. 귀신 쫓는다 이거는 범죄 동기고, 때리는 건 알고 있었잖아. 오히려 여자면은 상해치사로 갔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중과실치사라고 하니까 대법원도 그래, 중과실치사로 하지, 무죄는 아니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잘못된 기소 재판 정보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안수기도 사망 사건에서 남자는 폭행치사, 남폭, 여자는 중과실치사, 여중, 여고 말고 여중. 책에는 고의하고 범죄의 동기를 구별하는 말이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실수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 판례를 이제 분석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깨달은 거죠. 저도 수험생 때는 그냥 외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실수가 났을까 고민해 보니까 바로 요거를 좀 구별을 못했구나라고 해서 지금 고의 가르칠 때 저는 범죄 동기나 그것이 고의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여자네요, 안수기도. 끝에 뭐가 나와야 돼요? 중과실치사 맞습니다. 이제 비교 판례에서는 보면 이제 남자 죽었을 때가 나오고 폭행치사의 공동정범이라고 저기 해설에 나와 있지. 요거는 이제 총론 고의나 결과적 가중범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지문이고, 다음에 13번. 다음은 특가법상 도주 차량에 관한 설명이다. OX. 다음은 변호사 시험하고 검찰직이 한번 나왔네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갖다 깊숙이 내면 이건 특별법을 낸 겁니다. 근데 대신에 저거는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도주 차량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할까? 차라리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할 거야. 응? 도주 차량죄가 안 되려면은 고의? 고의랑 좀 뭔 상관이야? 도주 차량죄가 안 되려면요, 일단 사고를 냈어. 그랬을 때는 일단 이제 다친 사람을 병원에 이제 이동해서 뭐 아니면 이제 앰뷸런스를 부르든 일단 병원에 가. 그 병원에 맡기는 조치로 끝나면 또 뺑소니야. 도주 차량죄가 뺑소니거든. 어떻게 하냐? 병원에 접수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신원을 확인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 완벽하죠. 그렇게 해야 뺑소니가 안 되는 거야. 병원에만 내버려도 갔다. 이것도 뺑소니야. 그래서 보호조치 플러스 신원 확인.
경찰 신고까지 하면 완벽하게 이제 뺑소니를 면할 수 있죠. 그걸 알아두는 게 나을 거고. 가번 한번 보세요. 검찰직이 나온 거 정도까지 볼 필요 있으니까. 과실 없는 사고까지 사고자. 과실 없는 사고 낸 사람은 도주차량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이제 왜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신뢰 원칙이라고 총론에서 과실이 또 있거든. 거기서 배울 거야. 신뢰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면 다른 사람도 지키겠지라고 신뢰하고 우리가 운전하는 거거든. 그거에 대한 내용 볼 때 6km를 무단횡단하는 사람 치었을 때 원칙 무죄입니다. 빨간 신호도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있지. 버스에 가리고 이거 그것도 이제 원칙 무죄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는 원래 사람이 횡단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쳤을 때도 무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6교 밑에 빨간 고자 외우기도 좋죠. 차로쳐도 무죄라고 우리가 기억하거든. 6교 및 빨간 신호 등사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근데 멀리서부터 봤을 때는 서행해야 돼. 안전적이. 근데 갑자기 이 브레이크 잡으면 멈출 수 있는 거를 뭐라 불러? 제동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이제 뺑소니가 아니지. 이런 얘기예요. 나다라는 참고 정도로만 보세요. 이것까지 되면은 그런 이제 거의 특별법을 내버리는 거라. 14번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온 게 다 변호사 시험에만 나왔네요. 여기도 그냥 상식선에서 보지 막 외울 건 아닙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낙태죄는 패스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 불합치돼 가지고 미친 출제원이 아닌다면 이거 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낙태는 처벌 안 해요. 헌법 불합치돼 가지고. 근데 그 구태 이걸 또 옛날 거를 끄집어내서 낼 이유는 없겠죠. 그냥 또 정답 시비 걸릴 수도 있으니.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유기학대죄라는 것을 정리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